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떨어진 종목이 많은데 지수가 올랐어. 그게 참 신기하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삼성, 뭐 LG 엔솔, 하이닉스 이게 오른 게 아닌데 시장이 올라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뒷단의 종목들이 아주 초급등한 네. 회사들이 조선 방산에서 또 많이 나왔어요. 네, 그쪽이 끌어가지고 지수가 다른 거는 다 떨어졌는데 지수가 올랐다. 이건 참 못 보던 풍경입니다. 너무 각방꿀 아닙니까? 그러게. 네. 나는 조선 근데 비싸다. 조선 돈 못 벌 거다. 계속 조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조선이. 근데 뭐 제 입장에는 뭐 변함은 없어요. 각방꾼이지만. 네. 네. 조선 비싸지. 네. 안 좋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주가가 계속 잘 갈 것 같아요. 네. 야, 오늘 참. 코스피는 0.4% 정도 상승을 해서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을 음. 했습니다. 좀 시장이 좀 갈렸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1,000억 사고 코스닥에서는 1,500억 팔았어요. 그래서 네. 산 코스피는 오르고 판 코스닥은 좀 떨어지고 음. 네, 오늘 삼성전자를 1,000억 정도 제일 많이 샀습니다. 현대중공업을 800억 정도 샀고 하나오션을 600억 샀고 하이닉스를 550억 샀고 삼성중공업 300억 샀어요. 네. 삼성하이닉스, 조선주 이렇게 샀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웃긴 거는 삼성전자를 샀는데 왜 안 오르냐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것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안 오르는 거는 거의 유례없는 일이 아닌가 싶. 근데 아침에 한 2%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올린 거라서 예. 플러스로 전환해서 끝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KB금융을 한 700억, 크래프톤도 700억 팔았고, 기아도 500억 팔았고, 유한양에 300억 팔았고, 현대차 200억 팔았습니다. 네. 요즘 자동차는 자동차. 상당히 좀 약해요. 이건 글로벌리 52주 신저가 빵빵 터지고 있으니까 포드나 이런 쪽도 그러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조선이 속해 있는 운송 부품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압도적이에요. 조선 방산 자동차 섹터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15%씩 올랐어요. 대단해. 네. 진짜 자동차 그룹하고 지금 거의 역전 갑니다. 저 모비스 빼고 그 현대기아차 합산하고 HD 전체 합산하면 역전 갑니다. 시총. 신기하네. 놀라운 건 또 하나오션이 15% 오르니까 한화, 지주사도 한 15% 올랐죠? 16%인가요? 네, 16%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억력이 3년 이상 안 가기 때문에 제 기억력은 제 머릿속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에어로스페이스가 20조고 이제 하나오션도 거의 뭐 이제 20조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예요. 2조. 하나만 가지면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100조 되는 자산을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2조겠죠? 뭐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누가 들어와서 저기 행동주의 이거 자식들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확 다 그냥 갖고 가면은 한 4조 넣지 뭐 4조 넣어서 싹 다 갖고 가면은 이제 하도 많이 올라서 한 100조 자산 되겠는데 싹 다 먹는 건데 한 4, 5조 넣으면 100조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재평가가 필요한 이 지주사나 이제 기타 섹터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하루빨리 좀 재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상법 개정안은 아주 요원하네요. 솔직히 쏙 들어갔어요.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니 막 우리- 금방 할 것 같이 상법 이야기했는데 개정에 계엄 터진 거야. 이건 완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안타깝죠. 네. 지금. 네. 요새 조용해졌어요. 진짜 12월 될 것 같았는데 나 진짜. 그렇죠. 뭐 12월까지 될 것 같았는데 네. 1월에도 안 되고 지금 2월도 절반이나 지났어요. 뭐 이소영 의원은 그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렇긴 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한 명이 열심히 한다. 물론 한 명이 열심히 하면 판을 흔들어 줄 수는 있지만은 답답하네 진짜. 네, 오늘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건 IT 서비스 업종인데 게임주들이 떨어졌어요. 특히 크래프톤이 오늘 14%나 급락을 했고요. 시프트업, NC소프트 뭐 이런 데도 4%, 3%대씩 떨어졌고 카카오 네이버도 1, 2%씩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약 섹터가 오늘 유한양행이 어닝 쇼크 발표하면서 6% 정도 하락했고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1에서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조선주가 막 미친 듯한 랠리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추가로 급등을 막 하고 난리 났는데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일날 발의가 됐대요. 근데 좀 늦게 알려졌나 봐요. 네.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을 해서 예외를 두는 조항을 해안 경비대 선박에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데 해안 경비대네요. 네. 어쨌든 이제 함정 건조를 한국 조선사들이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토대가 좀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거 발의한 게 공화당 마이클 리라는 의원인데요. 이 미국이 해양 안보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 관계와 동맹들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자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조선 쪽은 좋은 얘기만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가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뭐 규모가 연간 20조인가? 연간이 아닌데.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이게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저희한테 전달되는 게 총 건조 비용이 뭐 한 1,600조 원쯤 되고 그다음에 군함 이게 연간으로 연한산 얼마지? 뭐 20조가 훨씬 넘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받으면 엄청날 것 같다고. HD 현대도 지금 사도크가 좀 작은 게 비어 있대요. 지금 비어서 거기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도커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느낌상 우리가 다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아니라는 의견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필리핀 조선소도 이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근데 1도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할지는. HD에서도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까지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테니까 받긴 받으나 구체적인 것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한화도 실적이 보니까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요 자회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네.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연결로 잡는 한화도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8조, 컨센이 15조였는데 3조나 많이 나왔고요. 컨센은 이제 영업이익이 3,600억인데 1조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상 예견된 실적인 것 그렇지. 같아요. 근데 눈치가 빨랐으면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나왔을 때 네. 바로 한화를 매수를 했다면 어제부터 꿈틀거리긴 했어. 벌었겠죠. 네. 근데 과연 한화가 이렇게 10몇 프로씩 올라갈 줄은 몰랐겠죠. 그동안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지주사 중에 여러 가지가 싼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SK와 하나 같다. 이 두 지주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물론 이제 뭐 LG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은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SK 얼마인 줄 아세요? 10조예요. 손자 회사가 100조가 넘는 160조 뭐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회사가 10조야 지금. 웃기는 거지. 근데 이거 사실 실적도 되게 웃기잖아. 네. 이걸로 내가 고민했던 생각을 해보면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한때 지주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중 계상이잖아. 자회사가 번 돈을 우리가 번 거잖아. 이중 계상이야. 그걸로 계속 항상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했는데 미국을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걸. 그게 잘못된. 두 개 계산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된 현상을 보고 말이 되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뭐 자회사 가치는 이미 자회사 상장된 시가총액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네. 그걸 또 끌어와가지고 연결로 잡아가지고 지분은 뭐 50%밖에 없는데 통 100%다 잡은 영업이익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네.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 합산해가지고 네. 각각 사업부별로 다 합산해가지고 상장사는 한 50%에서 한 6, 70%까지 이제 할인율을 쳐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들로 많이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평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평가죠, 그죠?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렇죠. 난이도가 높은 국장이잖아요. 아니 진짜. 우리 좀 로직 좀 간단하게 합시다. 다 상장 폐지하고 하나만 갑시다. 그게 미국처럼 갑시다. 그럼 좋죠. 뭐. 네. 그리고 오늘 뭐 방산도 마찬가지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LS가 12%, 10%씩 상승을 했는데요. 뭐 포럼에서 LS 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 미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거의 수주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고 유명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우리 청주 공장을 찾고 있고 고객 수요에 맞춰서 제품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수주 받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고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크립톤의 투자 의견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아직 하향을 했고요. 다른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여러 내렸는데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2,150억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2,600억이었는데 좀 하회를 했고요. 일단 모바일 매출이 하락했는데 이거는 중국의 화평 정령 때문에 이게 좀 부진해서 이 게임이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 좀 추정이 되고 인력 증가, 뭐 프로젝트 투자, 뭐 신작 출시 등으로 인해 인건비나 마케팅비가 매년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신한에서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트레이딩 바이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중립으로까지 하향을 시키진 않는데 그치. 이거는 뭐 매도 의견을 낼 수 없는데 뭐 매도 의견이 사실상 네. 그리고 신작 기대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서 목표 가격에 이미 도달을 했고 펍지 이외의 신작을 통한 역량 증명 없이는 밸류에이션이 추가로 확장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펍지의 성장률도 높아진 과금 피로도와 실적 기저로 향후에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PER 20배 주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뭐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뭐 공격적인 개발비 확대 계획을 고려해서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목표가도 44만 원으로 현재 주가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목표가를 하향을 했고요. 1분기 실적 반등 가시성이 생길 때까지는 주가 모멘텀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언급도 남겼습니다. 예. 최근에 뭐 AI 그 딥시크 이후에 이 뭐 AI 관련된 개발비나 뭐 학습이나 출원 네. 비용이 좀 싸질 걸로 기대가 되면서 이 AI를 본인 사업에 좀 접목할 만한 이런 섹터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예.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하나로 이제 게임 섹터가 잠깐 주목받았다가 네. 다시 또 오늘은 또 떨어지네요. 사실상 게임 업체가 제일 좋죠. 그래픽 만드는데 상당히 그 그래픽 만드는데 돈 진짜 많이 들거든. 그게 많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과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거고 언제부터 빠르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해소가 돼야지 네.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AI를 사업에 결합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당장에 이제 체감은 잘 안 되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마트가 어닝 쇼크를 또 냈습니다. 이마트 어닝 쇼크는 이제 별로 이렇게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은 이상하지. 뭐지? 그렇지. 오늘 이런 생각이 오프라인이? 드는데요. 뭐 이러면서. 네. 네, 근데 놀라운 소식은 27년도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1조 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4분기는 매출액은 7조 나왔고 컨센서스 부합했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한 1% 빠졌어요. 그래서 성장이 참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70억 나왔고 컨센서스는 200억이었는데 많이 좀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6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영업 외로 뭔가 많이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고 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G마켓 인수 때문이라는 걸. 네. 옛날부터 계속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돼 네, 있죠. 너무 비싸게 샀어. 비싸게 사고 이제 분기 말에 실제로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영업 비용에서도 통상임금 같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1,900억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고 네. 회계 변경 이슈로 일회성 이익도 한 500억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에서는 G마켓 손상 차손이 한 2,700억 정도 네.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게 상당히 좀 이렇게 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인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면서 잘하는 걸 확장하는 개념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이제 유통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노하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저는 거기에 대한 근원적 의구심 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인수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가면 G마켓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좀 캐시카우였거든요. 네. 모든 이커머스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G마켓만 따박따박 매년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공교롭게 딱 인수하자마자 바로 적자를 돌아서 가지고 마침 공교롭게 이제 그때부터 쿠팡의 점유율 확대가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수준이라서 흑자 전환에 뭐 성공한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한 2%대 정도 상승을 했고 27년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1조 원을 제시를 했으니까 본업에서 확실하게 좀 회복을 할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여기 표명이 됐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배당은 2,000원 했는데 이번엔 최저 배당으로 2,500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8년도까지 자사주를 현재 108만 주 보유하고 있고 이게 한 전체 주식 수의 한 3.9% 되는데 매년 28만 주씩 소각하겠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근데 의구심이 드는 건 이 영업이 27년에 1조 내겠다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쿠팡이 갑자기 뭐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점유율은 계속 확대를 해갈 것 같고 네. 과연 이마트 본업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그게 영업이익 반등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주가도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근데 사실 오프라인이 이제 끝났다 안 된다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코스트코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지금 한국 코스트코는 아마 매장당 매출이 아마 전 세계 탑일 걸.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마트도 잘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는 쿠팡이 없잖아요. 응? 아침에 시키면 왜? 저녁에 오는 아마존 있잖아, 서비스가 아마존 그렇게 빨리 주나요? 아마존 프라임은 요즘에 한 이틀 걸리긴 한데 미국 나라가 크니까 그 정도만 해도 하루 이틀만 해도 막 어우 감사합니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아마존도 정말 미친 회사 아니야. 덕분에 이제 백화점이 망하잖아. 걔네들은 백화점이 망하는데 그렇다고 뭐 월마트가 좀 쭈그러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월마트는 네. 온라인으로 아주 대응을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업황이 가라앉는 업황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먹고 사는 필수품 안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살릴 수는 있어. 살릴 수 없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게 그럼 다 죽어야 돼. 살릴 수 없는 거라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지금 분위기면 살릴 수 없죠. 러브러브가 안 되잖아. 네, 그렇죠. 20살에 결혼해야 돼. 초등학교 살리려면. 요즘은 근데 출산율 좀 반등하고 있어요. 한 명이 안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죠. 초등학생 무조건 줄어드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되면. 이번에 37만 명 입학한다 그러더만. 8년 뒤면 20몇 명 입학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그거 하려면 이제 강제적으로 다 공산당처럼 해서 21세 의무 결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무 결혼. 그런 거 해야지 그거 일어나지 뭐. 아, 그렇죠. 결혼 인센티브가 아니라 먹겠다 나한테. 결혼 인센티브가 아니라 결혼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줘버리면 그럼 뭐 집도 많이 그냥 다 줘야지 대신에 집도 주고 막 다. 너희 사랑하면 무조건 결혼해. 결혼 비용 다 공짜로 해줄게. 뭐 이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혼 여기까지 하시죠. 이혼 불가. 뭐. 네. 그리고 이제 3월 4일부터는 한국 주식 시장에 좀 네.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보통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굉장히 거래 시간을 길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NXT라고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가 4월 4일부터는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8시부터 프리마켓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미국은 프리마켓도 있고 애프터마켓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 시작하기도 전에도 막 저녁 때 거래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참 지났는데도 거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벌써 이 대체 거래소가 한 30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대체 거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이 대체 거래소 관련된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 조만간 이게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이나 더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넥스트레이드가 지금 도입이 돼서 8시 미국처럼 정규장 플러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나뉩니다. 프리마켓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애프터마켓은 3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의 한국거래소 시장은 그대로 또 운영이 됩니다. 네. 근데 모든 2,600개 종목들을 다 저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3월에는 한 10종목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확대를 해서 한 800개, 850개 정도 종목들만 대체 거래소에서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종목들까지 다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은 안 그래도 거래량 적은 한국 시장에서 종목들 거래가 또 두 개로 분산이 돼버리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은 이런 대형 종목들 위주로 일단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한국 거래소 아니면 대체 거래소 주문을 나눠서 우리가 나 일로 내고 싶으면 일로 내고 절로 내고 싶으면 절로 내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 알아서 두 시장 중에 유리한 시장으로 자동으로 배정되어서 체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거래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업무 시간에 좀 직장에서 눈치 보느라 거래 힘들었던 직장인분들 퇴근하고도 거래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이 한국 시장 거래 참여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대신에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상당히 좀 피로도가 더 커질 것 같고 그리고 뭐
거래량이 얼마나 또 분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부작용이란 부작용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한국 시장에 거래가 지금 싹 말라 있는데 그게 또 두 가지로 또 분할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시골 장터는 지금 오일장 같은 거 다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안 와서 없어지는 거거든. 네. 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이 있어도 사람이 와야 장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근원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시장인지 불량품이 많으면 사람들이 오겠어? 뭐 이렇게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팔고 볼거리도 많고 뭐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이래야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돼야지 뭐. 시간만 늘려주는 거에 한계가 있고 네. 안에 질이 더 좋아져야죠. 지금 이마트는 막 문 닫잖아. 개수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마트 영업 시간을 24시간으로 해버리면 장사가 잘 될까요? 모르겠는데. 아까 그런 효과라서 네. 어쨌든 네. 질적인 향상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네, 이런 기반도 좀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왜 그룹사들이라고 같이 있어. 구글 계속 얘기하지만 유튜브보다 큰 회사 한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유튜브보다 그 시가총액 큰 회사 유튜브만 따로 떼내가지고 이익 대비 시가총액 만들어 놓으면 그지? 한국에 몇 개나 유튜브보다 크겠냐고. 근데 거기는 속에 들어가 있잖아. 구글 속에 알파벳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바뀌고 거래 시간도 좀 확대해주고 네. 만약에 질적으로 좀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요즘에 계속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한 발짝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거래소가 민간이 되면 훨씬 더 발전이 빠를 텐데 말이죠. 민간 업자가 돼가지고 상장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매기가 들어왔잖아요. 대체거래소라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민간이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좋은 회사만 받는 거야. 계속 주가 상승할 회사만 받는 거지. 그리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퇴출시키는 거야. 그럼 지수는 계속 우상할 거 아니야. 미국처럼. 지금 그 논의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 요건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고 네. 금감원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검토하는 부도 이제 격상이 됐대요. 부서가. 네. 그래서 이제 신주가 늘어나는 거는 조금 제한을 두고 네. 대신에 이제 상장 폐지하는 거 그거는 더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네. 물타기가 조금 덜 되도록 시장이 좀 바뀌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하면 아무 소용 없지. 그것도 이제 막으려고 하잖아요. LG에너지엔솔이 100조로 상장했는데 그것도 이제 몇 년 된 이야기니까 앞으로는 좀 뭐 최근에 적어지겠죠. 또 엘모 또 있었는데 뭐. 미안. 없을 수는 없죠. 본인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점점 좋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